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경표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부터 햇빛이 쪄가지고 아주 오면서도 보니까 아주 화창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나눌 얘기가 이제 AI하고 그다음에 구글,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구글링을 통해서 여행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런 파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화면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화면부터가 좀 오늘은 좀 특이하죠? 이 화면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화면입니다. 이게 바로 AI가 만들어낸 화면입니다. 제가 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오늘 강의를 한다 그래서 포스터를 하나 그려달라 했더니 아치스 내셔널 파크하고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미국에 있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AI로 우리가 이런 이제 뭐 드로잉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부분을 질문도 하고 서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부터 좀 다르지만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뭐 이미 AI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부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직접 제가 이렇게 크로스하게 다가서서 직접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지만 이 원웨이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한번 해 주시면 오늘 뭐 2시간 만에 다 익혀서 뭐 척척척 하는 척척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오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그림이 좀 시원치 않아서 뭐 철자도 틀리고 지금 AI가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AI 중에서도 이제 빙 코파일럿이라고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하나의 무료 서비스 중에서는 아주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빙 코파일럿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하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한번 수채화 형식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줘야 AI가 알아듣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화면보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여행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이제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그랜드 캐년과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다소 좀 현실감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형상은 충분히 그 국립공원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왼쪽에 화면에 보시는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 강이 침식을 해가지고 땅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땅이 솟아 있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도로가 이렇게 잘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AI가 다 인간의 어떤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넣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오히려 인디안들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나바오족 인디안들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아리조나에 있는 모뉴멘트 밸리의 형상입니다. 사실은 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저런 걸 이제 뷰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뷰트가 솟아있는 모습은 모뉴멘트 밸리의 형상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뭐 이 두 곳은 제가 한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저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가이저라고 그러죠. 온천이 이제 가늘천이 솟아오르는 이런 모습은 비슷한데 오른쪽에 있는 그 모습은 저기는 실질적으로는 그레이시어 국립공원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레이시어 국립공원은 몬타나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성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여행 내가 직접 기획하여 떠나기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AI와 구글과 함께 자유여행 계획하기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다 계획할 수는 없지만 AI와 구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로서 뭐 자녀들이나 가족들하고 이제 해외여행이나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버지니까 뭐 돈을 좀 댄다든가 남편이니까 좀 뭐 여행비를 책임지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내 여행도 내가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과 가더라도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AI하고 그다음에 구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습용 스마트폰 앱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하고 강의를 들어달라고 그랬죠. 아니면은 PC나 노트북으로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폰인 경우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할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개를 뭐 이미 아마 활용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챗 GPT라는 거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아까 그 표지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그렸던 AI죠. 이런 생성형 두 개의 인공지능을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미 깔아놓으신 분은 그냥 오픈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마트폰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잠깐 스마트폰을 한번 옮겨볼까요? 스마트폰 좀 띄워줘.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제 폰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챗 GPT를 한번 치면은 한번 쳐볼까요? 챗 GPT 이미 떠 있죠. 챗 GPT를 뜨면은 이렇게 맨 먼저 나오는 거는 삼각형 형태로 초록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유사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 뭐죠? 쇠고랑이 세 개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거 챗 GPT를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설치를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분들은 지금 따라 해주시고요. 실제 이미 다운로딩이 되신 분들은 이런 형태의 화면까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 할 수 있나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준까지는 와야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챗 GPT는 그렇게 하고요. 코파일럿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한다고 그랬죠. 코파일럿. 코자만 쓰면 아마 파일럿이 제일 먼저 뜰 거예요. 맨 위에 거. 코파일럿을 누르면은 여기에도 이제 AI 유사 제품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도 두 번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 되어 있는 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 색이 이렇게 얽혀 있는, 되어 있는 거 있죠. 두 번째 거.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면은 코파일럿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AI로 오늘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코파일럿과 챗 GPT 이걸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좀 PC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실습은 간단하지만 챗 GPT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두 개를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정말 여행 계획 세우는데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아니면은 어려운 세상이 돌아왔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PC나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글에서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실습을 할 텐데요. 구글 어시스턴트. 이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왼쪽 가운데 있는 부분은 AI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챗 GPT가 나오기 전에는 말로 하는 스피커로 해서 챗봇이라고 그래요. 챗봇.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기계와 사람이 그걸로서는 아주 좋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챗 GPT를 쓰기 전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많이 썼어요. 이것도 아주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도 AI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구글 지도. 구글 지도 없이는 사실 자유여행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 지도는 내가 마음껏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숙달을 해놓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기. 번역기도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가 있고, 밑에 그 새 모양이, 앵무새 같은 모양이 있죠. 팝하고, 이거는 한국 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어떤 언어 문화를 감안해서 만드는 우리나라 앱이거든요. 네이버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실습할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구글하고 번역기는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는 전부 50 플러스 대상분들인데
새로운 생활 교육이 필요해지는 때가 왔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라이프를 보면 이랬죠. 탄생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직장인을 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물론 아직도 직장을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셨을 거예요. 대개 60대까지 대개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후를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다 보니까 많은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젊을 때,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물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30대까지도 공부를 하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왔죠. 그 학교 교육 젊을 때 배운 걸 가지고 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50대에서 60대가 되다 보니까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은퇴를 하게 되면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인생 2막이 적어도 40년, 그 다음에 50년 이렇게 남는 거예요. 50에 은퇴하시면 50년이 남을 수가 있고 60에 은퇴하시면 40년이 남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유튜브 특강이나 50플러스 센터에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앞서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저는 항상 이런 강의에 임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오늘 또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어쩌다 자녀들과 자유여행을 가죠.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내가 할 역할이 뭘까요? 단지 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금전적인 좀 혜택을 줬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뭐 항공권을 끊었다?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가족을 다 사랑하시죠? 아니면 친구들을? 예, 제가 항상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는 감정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과 만약에 자유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대부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여행을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자유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가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여행을 떠나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 자유여행 떠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맨 먼저 필요한 거는 앞에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뜨거운 가슴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자유여행을 하겠다. 정말 나만의 여행을 떠나겠다. 깃발 여행은 이제 접어두고 정말 뭐 하루를 가든 일주일을 가든 아니면 아예 한 달 살기로 가든 내가 자유여행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삶도 살아보고 그들과 얘기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그런 용기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단지 그냥 남이 가니까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뭐 동창회에서 간다고 그러니까 나가 빠질 수가 없어. 이런 여행은 사실 자유여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자. 내가 결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유여행을 떠나는데 뭐가 필요할까? 쉽지 않아요. 자유여행을 간다는 거는 가고는 싶은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5가지 이유를 했죠. 자유여행 못 가는 5가지 이유 중에 뭐 영어를 못한다, 뭐 건강이 안 좋다, 그죠?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친구가 없다, 뭐 컴퓨터를 못한다, 이런 이유도 되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제가 쭉 단계별로 나열했는 가자 결심해서 여행지를 선정하고 동행자를 선정하고 경비를 만들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 것까지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팀원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고 그랬죠. 팀원을 같이 가는 동행자를 존중해서 이러한 것을 팀을 만들어서 가면 훨씬 용이하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답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혼자 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월이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3개월을 다녀왔어요.
3개월을 다녀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오늘은 이제 대개 여행 계획에 대한 문제니까 로드트립이라는 건 순전히 자유여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그곳에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이드, 셀프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월 여행을 가기 위해서 거의 2년 전부터 자료 수집을 했어요. 미국에 대한.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책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있는 우리 교포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뭐 개인적인 전화는 안 되더라도 여행 전문가나 조언을 해주실 분들하고 수시로 자료 수집을 하고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 계획은 6개월 전까지 다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뭐 뒤에서 여행 계획 세우기를 또 다시 한번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여행 목적, 컨셉, 방법, 목적지, 경유지, 숙소, 경로 이거 뭐 예약을 이제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미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쟁이 많고 세계인들이 다 몰려드는 여행지다 보니까 예약을 꼭 해야지만이 내가 싼 뭐 여행지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시작했고요. 최종 계획서를 완성한 거는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전 예약을 다 완료하고 그다음에 플랜 B까지 작성을 해서 한 달 전에 완성을 하고요. 이렇게 짐을 꾸려서 출발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게 뭐 벌써 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숙달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행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럼 여행지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방식을 응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들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나라를 간다 그러면 그 나라의 관광청 사이트를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라는 곳은 우리하고 물론 우호 관계도 있지만 혈맹 관계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미국을 많이 찾는 나라다 보니까 그 USA라는 점선으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저게 고 USA라는 미국 관광청의 공식 여행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한글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gousa.or.kr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주 충분히 많은 소식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밤색으로 돼 있는 브라운색으로 돼 있는 그거는 화살 초기입니다. 저거는 미국의 국립공원에 관리하는 관리청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롤리 플랜이라는 것은 롤리 플래닛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인 여행 안내 책자예요. 그래서 롤리 플래닛 같은데 이런 데를 들어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북을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북,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원서를 읽었습니다만은 물론 이걸 일일이 이제 원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다녀온 미국 국립공원을 한글로 표현해야 되겠다. 저를 안내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그래서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지나면은 저는 원서를 사보지 않고 한글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트립에 필요한 미국에 있는 길들, 그 다음에 뭐 주요한 명소 이런 거는 오른쪽에 있는 로드트립 USA라는 이런 책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단히 자유여행을 가기 전에 정보 수집은 뭐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많이 아시죠? 이것도 유튜브입니다만은 유튜브,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구글 앱 등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러한 구글 앱들을 잘 이용해서 정보 수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를 어떻게 정보 수집하는 거 알았죠? 여친과 여말벗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 여친이라니까 제가 강사로서 남자라서 여친인가? 여말벗은 뭐지? 여왕벌은 내가 봤는데 헷갈리시겠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친은 여행 친구의 약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을 가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이네. 이제 오타네요. 나와 함께 할 사람 친구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지난번 시간에 동행자 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웃을 살피고 나와 틀리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존경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말벗은 뭐냐면은 여행에 대한 말동무가 필요해요. 가서도 필요하지만 가기 전에도 내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밤낮 없이 나의 어떤 궁금한 걸 받아줄 수 있는 여행 말동무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여말벗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여친보다도 여말벗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여말벗을 AI나 구글로 하자 하는 것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말벗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I에게 여행 계획을 맡겨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여행 계획을 전부 맡길 수는 없는 단계예요. 아까 그 포스트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면 아치스 국립공원을 그려봐 했더니 흉내는 내는데 뭐 다른 여행지인 모뉴멘트 밸리의 형상을 갖다 붙인다든가 이런 식의 약간 다른 아직 AI가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그 기능을 다 흉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맡겨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내가 그냥 소가리를 하면서 뭐 구글링을 하면서 이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AI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좀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생성형 AI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챗 GPT하고 코파일럿 두 개를 앱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앱 AI를 생성형 AI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일단 AI는 여러분 알겠지만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간의 학습 능력, 그러니까 배우는 능력이 우리가 책을 보거나 무슨 가르침을 받아서 학습을 하고 추론, 어떤 형상을 보면은 추론을 하죠. 그 다음에 지각 능력, 그거를 인지함으로써 내가 지각적으로 지혜로 해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내가 아는 노하우를 가지고 인지하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컴퓨터 과학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이미 여러분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AI의 생성형 AI는 뭘까? 이런 AI를 이용해서 텍스트, 뭐 글을 쓴다든가 이미지, 아까 그림 보셨죠?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 오디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AI로 유튜브를 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는 그 시나리오만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만 하지 실제 말하는 사람, 동영상 만드는 사람, 동영상에서 또 구현하는 사람이 다 AI가 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분들이 이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즉 제너레이티브라고 그러죠.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생성형 AI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서 이게 챗봇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말로 한다는 거죠. 말로도 언어를 이해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구글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셋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뭐 엄청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에 돼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이게 이제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오늘 얼마만큼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처음에도 제가 약간 AI의 결함이라면 좀 그랬지만 보완해야 될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AI가 아까 말씀드린 챗 GPT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법조문을 딸딸딸 외워서 형법 뭐 이런 모든 법조문을 다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는 AI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AI가 생성형 AI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인간을 대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아보카라는 AI 변호사가 등장했어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심각했습니다. 지금 법률 자문을 하는데 이 AI가 대체하면은 돈벌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연간 1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아보카라는 얘기가 불어로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AI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걸 AI라고 하는데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금년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금년 1월 달에 새로 취임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AI 시스템 구축에 금년도 예산이 7억 1,200만 원을 배정했어요, 이미. 물론 적은 돈이죠, AI에 비하면은. 하지만 이제 뭐 연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재판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뭐 개념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입력해야 되잖아요. 법조문을 다 입력해야 되고
그걸 많은 판례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아마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도 AI를 이용한 재판에 활용하는 리걸 AI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는 AI가 나와서 대체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챗 GPT하고 코파일럿을 깔으셨나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성형 AI가 우후죽순처럼 나와가지고 유사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또 보편적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린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 플레이 스토어 지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챗 GPT를 쳐가지고 일단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거는 미국의 오픈 AI사라는 이런 AI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에서 최초로 챗봇을 만들어냈어요. 즉 인간 컴퓨터를 AI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챗 GPT가 맨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빙이라는,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빙이라는 또 AI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챗 GPT사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계열사라는 건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미국은. 어떤 자본 그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시샘을 했다고 그럴까요? 뭐 시샘이란 좀 이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기네들은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코파일럿이라는, 즉 챗 GPT-4를 내장한, 이게 챗 GPT 지금 우리가 그냥 쓰는 아까 다운로드 받는 거는 버전이 이제 발전해서 3.5 버전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챗 GPT를 오픈 AI사에서 작년에 챗 GPT-4 버전을 만들었어요. GPT-4 버전을. 그래서 유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버금가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사에서 코파일럿을 만들면서 GPT-4를 내장했어요. 기능을. 그 기능을,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이 아닌 코파일럿을 쓸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 MS365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알겠습니다. 뭐 되게 지금 직장 일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뭐 PPT,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파일이라든가 MS 워드 같은,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업무용으로 만드는 그 모든 패키지 업무용 프로그램을 MS365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챗 GPT를 내장해서 업무용 AI 서비스로 해서 기능을 확장해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이러한 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수준에 지나서 업무 영역까지 이제 AI가 침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 실습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구글은 또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바드라는 그 실험용 그런 AI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좀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챗 GPT사인 오픈 AI사에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되잖아요.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제민이라는 걸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민이도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오늘은 챗 GPT하고 코파일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서 다시 한번 다운을 받아보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왼쪽에 제가 박스로 해놓은 인공지능 챗봇, 즉 이제 컴퓨터와 대화하는 이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앱을 반드시 깔으셔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리가 세 개가 얽혀 있는 같은 맨 첫 번째 거 챗 GPT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다. 다 받았을까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먼저 이제, 자, 코파일럿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코파일럿은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좀 시간을 더 드려야 되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코파일럿은 이게 챗 GPT를 쓰는 거거든요. 좀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챗 GPT 보면 박스가 하나 나와요. GPT-4 사용하기. 무조건 타치를 하세요. 오른쪽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제가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자, 우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다운로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챗 GPT란 뭘까요? 아까에서 많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픈 AI사라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2022년에 최초로 버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챗봇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음성 문자를 이용해서 인간과 대화하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채팅, 카톡이 채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주고받는 그거를 챗봇, 봇이란 거면 로봇이라는 얘기죠. 컴퓨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GPT는 이게 뭐 복잡합니다. 약어가 생성형. 그러니까 서로 그 컴퓨터하고 사람이 말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최신 버전이 나오면서 안정화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과 실습할 거는 GPT 3.5 무료 버전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쓰시거나 AI를 가지고 업무 정도 해야 될 수준이면은 월 29,000원씩 하면 구독을 하시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하이 버전이죠. 그건 뭐 당장에 이거 하는 데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지금 권하지 않고요. 오늘은 챗 GPT 3.5 무료 버전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챗 GPT를 켜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 열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죠. 열기.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요. 그럼 열기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메시지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메시지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자, 미국 서부 지역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위한 2주간 여행 계획과 루트를 알려줘. 이 말로 하는 것보다 우선은 글로 써보세요. 근데 꼭 이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얘기를 쓰세요. 뭐 간단하게 미국 여행 2주간 여행 계획 어디가 좋을까? 뭐든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미리 이걸 포맷을 만들어 왔는데요. 미국 서부 지역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위한 2주간 여행 계획과 루트를 알려줘.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챗 GPT라고 딱 나오죠. 미국 서부 지역 국립공원으로의 로드트립을 위한 2주간의 여행 계획과 루트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목적지 해가지고 뭐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쭉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2주간 단일 여행지를 얘가 찾는 거죠. 그냥 금방 찾아요. 따라오시나요, 여러분? 실제 해보고 계신가요? 네,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면은 이걸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지금 바쁘잖아요. 오타도 나오고. 그러면 맨 밑에 헤드폰 같은 이런 표시가 있죠? 헤드폰. 거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죠? 헤드폰 모습이 나오는 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닝 상태. 리스닝.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갔을까요? 자, 얼마나 따라오냐. 이게 좀 답답한 게 온라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이 오프라인이나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닝 하는 상태에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했을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자, 헤드폰 부분을 누르면은, 자, 이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제 스마트폰.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나오고 있나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옐로스톤 국립공원 슈노파크.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원시림, 온천, 대폭포, 그리고 수많은 화산 지형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야생동물 관찰을 지금 위한 나가고 있는 최적의 거죠?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캐니언의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입니다. 네, 이건 지금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요세미티 그냥 저는 미국 국립공원 소개해봐 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 공원은 플랑크 플랜스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 특징들로 유명합니다. 특히 엘 캐피탄과 하프돔은 등반과 하이킹을 네, 즐기는 예, 사람들에게 그만 들을게요. 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로 내가 입력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폰 모양을 누르면은 AI가 들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이제는 뭐 네이버 뒤지고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한 제너럴한 여행에 대한 정보는 이 녀석하고 뭐라고 했죠? 여행 말벗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화면을 비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서부 지역 국립공원 로드트립 2주간 여행 계획을 루트를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쭉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헤드폰 모양을 누르면은 말로 아까 하는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2주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뭐 국립공원을 뭐 많은 곳을 소개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 10곳을 알려줘.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국립공원 중에서 정말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유명한 국립공원 10곳을 알려줘. 이렇게 말하거나 저는 이제 글로 쓰는 거 일부러 여러분에게 그 워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곳을 쭉 써줍니다. 쭉 이렇게 스크롤 하시면 밑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쭉 올려다 보다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카피를 하고 싶다. 이게 딱 지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 이유는 메시지로 하는 이유는 이 자료를 내가 보존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글씨 화면을 누르시면 돼요. 이게 손가락으로 딱 타치를 하시면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 보면 카피라는 게 있죠. 카피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클립보드에 그 내용이 전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맨 아래 있는 리슨을 누르면 아까 헤드폰 모양을 누른 거와 똑같이 말로 들려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손을 올려서 내가 딱 누르면은 오른 이렇게 쓰죠. 카피 여기 뜨잖아요. 카피 그 다음에 셀렉트 텍스트 맨 밑에 리슨이 있죠. 뭐 다른 가지 있는데 뭐 레스폰스는 여러분이 뭐 보낼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 있는 걸 카피를 누르면 이게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복사하고 싶은 대로 옮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슨을 눌렀다고 생각하자고요. 맨 밑에 있는 걸 리슨. 자,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나와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나오고 있죠.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네,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온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화산 리슨하면 지형을 말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이어서. 야생동물 그러니까 관찰을 일단 위한 최적의 구체화시키는 장소로 방법을 여러분이 숙달을 시켜야 돼요. 여러 번 이렇게 그랜드 해보셔야 캐니언 됩니다. 여러 번 해보시면 그게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PC로 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맨 위에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갔다고 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Get Plus라는 게 뜰 수가 있어요. Get Plus. Get Plus는 챗 GPT 버전 뭐죠? 돈 내는 거, 유료화. 내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챗 GPT4 버전을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누르면은 이렇게 챗 GPT 플러스는 월 29,000원씩 내고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AI를 내가 업무에도 활용하고 좀 더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해보겠다 하면은 챗 GPT 플러스 GPT4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지만
혹시 안 되는 거는 제가 뭐 휴식 시간이나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파일럿입니다. 자, 코파일럿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코파일럿을 보고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GPT-4를 내장한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파일럿 딱 켜게 되면은 다 켜는 걸로 보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상의 AI 컴패니언이라고 그러죠. 컴패니언. 여러분 뭐 영어로 한글로 되니까 이상합니다. 컴패니언은 뭐냐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파일럿을 여러분 친구로 두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행에 필요한 친구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말벗이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걸 쭉 스크롤해서 위로 올리면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GPT-4 사용하기가 나와요. 그럼 그걸 꼭 눌러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건 돈 안 내고 GPT-4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즉 앞에 그 챗GPT 회사에 거기에 그 앞서서 무료 버전을 먼저 한번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경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밑에 똑같이 아까 챗GPT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여기에다가 아까 메시지로 문자로 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 표시가 있죠. 마이크 표시를 누르면 그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죠? 똑같아요. 자, 마이크 표시를 한번 눌러보고 한번 저 스마트폰 한번 잡아주세요. 스마트폰 한번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요. 맨 그 말로 하는 거 지금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스피커가 가운데 나오죠. 그걸 누르세요. 미국 국립공원에 대해서 소개해줘. 지금 보고 있죠? 코파일럿. 2021년 기준으로 63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쭉 이렇게 스크롤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정보, 즉 엄청난 데이터셋으로 여러분한테 답을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국립공원 뭐 소개 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그냥 중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강의 포인트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로도 할 수 있고 옆에 보면 아랫단에 보면은 그 마이크 옆에 카메라가 있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만약에 영문으로 됐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게 있으면은 사진 파일로도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 거 아까 똑같은 챗GPT와 같이 미국 서부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위한 2주간 여행 계획과 루트를 그려줘. 이번엔 그리는 거예요. 아까 챗GPT는 그림을 그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빙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GPT-4 버전에서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무료 버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코파일럿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코파일럿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계획하시고 있군요. 여행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쭉 아까 지금 설명을 쭉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쭉 아까 보셨죠? 실제.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립공원에 대한 2주 계획을 쭉 보여줬어요. 이걸 카피해서 제가 어디다 이제 저장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예산이 궁금해. 그러면 그 서부 로드트립 예산은 얼마쯤 들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코파일럿에 이렇게 쭉 또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많은 자료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자, 15박 16일, 2주니까, 2주라고 그랬네요. 15박 16일로 하면 LA, 라스베가스, 그랜드 서클, 요세미티 등을 방문한 블로거의 경우, 블로거를 긁어들여서 온 거예요. 항공료, 숙박료, 렌트, 식비, 입장료 등에서 1인당 3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얘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있는 많은 자료를 긁어 모아서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셋에서 긁어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아직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겠죠. 자료를 게더링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뭐 쭉쭉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이 외에도 미국 서부 지역 로드트립 예산을 공유한 여러 블로거나 사이트들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하고 밑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소개해 주죠.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긁어가지고 한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문으로 만약에 질문했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긁어다가 보여줄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인이냐, 한글로 지금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느냐, 그 랭귀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AI가 대응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블로그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따라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궁금해. 좀 더 디테일해. 그러니까 이 AI는 내가 질문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뎁스가 달라집니다. 뎁스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로드트립 여행 계획의 일정표를 한번 만들어줘. 그죠? 일정표가 필요하잖아요. 매일 어떻게 하고. 그걸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쭉 일정표가 나와요. 7박 8일 동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일정표를 쭉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림 그리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제가 아까 그 포스터에서 강의 표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라색으로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친구 부부와 같이 미국 여행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줘. 뭐 반말해도 괜찮아요. 존댓말 써도 처음에는 여러분 존댓말 쓰는데 그냥 반말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네, 그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림은 또 다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시계 표시가 됩니다. 해보셨을까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그림을 4개를 항상 그려줍니다. 그림 4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친구 부부와 같이 미국 여행을 하는 모습 해가지고 조그만 박스에 디자이너가 나타났죠.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가 달리3라는 유명한 그림 그리는 그러한 그 플러그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그렸다는. 그래서 달리3라는 전문적인 그림 그리는 플랫폼을 가지고 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타난 거는 나중에 보시더라도 이 그림을 보니까 이상해. 한번 보고 싶어. 4개 중에. 자, 맨 마지막 거 이렇게 손으로 한번 타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어요. 확대가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제 지금 그 강의 화면을 보세요.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는데 한국 사람 같이 비슷한 동양인은 2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미국 여행을 한다고 그랬지 미국 사람이랑 여행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한테 명령을 내려야 돼요. 얘는 인간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챗봇, 내 말을 알아듣는 로봇인데 내가 한 말 외에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말로 해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 50세 이상의 친구 부부와, 여러분이 이제 50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친구 부부와 미국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아, 이게 웬일이야. 또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 그려놨어. 친구 부부라니까 4명은 딱 맞게 그렸는데, 그리고 영어로 뭐라 디자이너가 썼어요. A group of 4 friends who are over 40 years. 이게 50세가 넘은 부부 그림이다. 미국 국립공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참 재밌죠.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 나는 한국인이잖아.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한국인인데 그림 속의 사람들은 서양인이에요. 한국인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그 밑에 보세요. 박스에 코파일럿. 죄송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한국인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한국인 같기도 하고 일본인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애매하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플러스 일본인 같은데 하여튼 동양인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AI를 가지고 여행 계획, 뭐 예산, 뭐 그림, 포스터 이런 걸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AI 활용 시 제한사항 이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AI 활용 시 앞에 제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데이터 분석의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이게 검증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수준에 맞는 추론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누군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학습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AI를 80% 정도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추론입니다. 그다음에 해석력이 부족하다. 이 해석력이라는 블랙박스라고 AI 모델은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즉 로직이죠. 로지컬하게 쭉 이렇게 만드는 로직이 필요한데 그게 회사마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회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유명한 카이스트 같은 데서 AI 모델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나라별로 틀리고 회사별로 틀린 거예요. 그런 해석력이 좀 다르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제한된 범위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 AI 변호사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추론 능력, 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추론을 하잖아요. 자기 경험 요소나 판례를 계산해서 이러한 의식하는 것, 이런 미묘한 차이가 아직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이제 완성하게 되면은 정말 인간을 대체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정도로 오늘 AI 맛을 한번 봤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제 지금 53분인데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3시 5분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